안녕하세요. 느소와 사람들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경호처장은 전임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박종훈 전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직 이후 경호처장은 전임 경호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대테러와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지시한 것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둘째,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셋째,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입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지시를 내렸는지 경호처장은 국민께 밝혀야 합니다. 금일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일부 인사들이 자기 지위를 통해 경호처를 망치고 범죄자를 지키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처장은 직원들로부터 나온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일부 수뇌부는 윤석열 씨를 지키기 위해 경호처와 직원들을 볼모로 무모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호처장과 측근 인사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씨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호처는 당신의 사병이 아닙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던 날 윤석열 씨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을 불러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림자여야 할 경호처 간부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이 된 것은 결국 윤석열 씨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제 경호처를 놓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촬영된 사진을 보면 위 지시 내용처럼 요원들이 매스컴에 고의 노출했고 전술복 및 헬멧 등을 착용을 하되 화기는 노출되지 않게 가방에 넣어 등에 메고 있지요. 박지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우리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차장으로 제 회관 사무실을 방문, 경호처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특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다면 공동 발의, 단독 발의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요. 김 차장과 본부장, 가족부장 3인방이 김건희 라인으로 강경파라고 이번 물러간 경호처장은 경찰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 원망했지요. 젊은 경호관들과 중견 간부, 즉 김 차장의 후배들이 당신을 얼마나 원망하는 걸 알고 있겠지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란 외환 우두머리는 당신이 먼저 체포, 국가와 국민께 충성하는 경호관의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리세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가 나왔지요. MBC의 단독, 김성훈 경호차장 사퇴 요구, 경호 3부장 대기 발령 조치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경호 3부장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경호처와 직원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며 김성훈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그러자 대기 발령됐다지요. 즉 폭망의 도미노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김유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체포는 초읽기임. 오늘 윤석열 측이 부랴부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며 일체의 수사를 거부하고 비난하던 윤석열 측이 갑자기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까닭이 무엇일까? 머지않아 윤석열이 공조본에 체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경호처 부장 과장들이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강성파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게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즉 경호처 내에서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극소수 지휘부에 맞서 상당한 동요와 반발이 있다는 것이다. 필경 윤석열 측에서 갑자기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기를 낸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경호처의 전열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한 줌도 안 되는 윤건희 순장조들이 대다수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을 인질 삼은 꼴이니 이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이들은 곧 제압될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탄핵 버스킹에 출연한 류삼경 전 총경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성훈이나 이광우 이 두 사람의 문제점이 이 경호처에서 문제가 돼 갖고 박종준 처장이 임명되자마자 지금 경호관들 이야기 들어갖고 이 경호처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비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조치를 딱 하려 하는 순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왜 죽기 살기로 윤석열 편을 드느냐. 그냥 있어도 자기는 죽을 건데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확률이 조금 있다 하고 이제 경호관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가면 윤석열 살아 돌아온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제 윤석열에 충성을 하자 이랬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평시였으면 이 사람들이 교체됐을 그런 그 이전에 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박종준 처장이 인사 조치를 하려 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국가적으로 조금 위기가 조금 더 길어졌다. 경찰은 이런 작전에 익숙해요. 공수처는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은 우리 경찰은 이런 작전에 익숙하고 경찰이 그동안 작전은 국민 여론에 반해서도 그런 큰 작전을 했는데 지금은 국민 여론이 받쳐주고 법적인 질서가 받쳐주기 때문에 뭔가 한다. 이번에 광수단 경기도하고 사계시도 광수단을 끌어모아서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믿고 기대하셔도 좋고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불만이 성급한 마음이 있는데 주말에 하게 되면 저런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어요. 잡으러 들어가서 잡아올 수는 있는데 나오다가 큰 마찰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한다. 월요일, 화요일, 주초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전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천 명이 동원되는 작전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하지는 못하고 주초 새벽에 침투해서 작전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오늘 경호처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경호처에서는 제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 경호처의 직원들을 반반씩 2교대 교대 근무를 해요. 그거는 숙식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가 현장 안에 들어있고 밖에 집에 있다가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할 때는 교대할 때 교대 병력들 못 들어오게 새벽부터 차단을 하고 안에 있는 150명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작전을 할 때도 아까 말한 대로 수뇌부 김성훈 차장, 그 다음에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이런 한 줌도 안 되는 요 사람들 먼저 제압을 하면 되고 그 제압하는데 경호처가 붙을 수가 없어요. 경호관들은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호 본부장이나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이 경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의 체포에 저항을 하면 그건 경호권 발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걸립니다. 더더구나 대부분의 경호관들은 방금 말한 수뇌부 그 사람들 신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경호처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경호관들을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주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경호관들 반 못 들어오게 막고 안에 있는 150명 중에 한 줌도 안 되는 수뇌부 체포하면 경호관들은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체포작전 들어가면 작전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신경 쓰는 거는 체포하고 나와서 밖에 있는 저런 태극기 부대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 부대 진압하는데 한 2,500명 정도의 기동대 병력이 동원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로 한 4,5천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다. 이래 작전을 세우고 현장을 이렇게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류삼경 총경께서 작전을 지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